자, 오늘도 넷마블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죠. 일단 넷마블 지금 궁금하시거나 어떤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 넷마블 투자 중이신 분들 중에 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넷마블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마블이 오늘도 하락을 했네요. 일단은 지금 이 최저 41,100원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 보이다가 또 지지부진하게 또 다시 꺾이는 흐름 나와줬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사실 넷마블의 어떤 넷마블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저가라고 하는 거는 깨라고 있는 겁니다. 저가라고 하는 거에 너무 그 저가를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떨어지는 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일단 멈췄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코스피가 어쨌든 안 좋았어요. 네, 코스닥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막판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회복이 좀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왜 넷마블은 이 회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끝났으면, 하락폭을 좀 더 메꿔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었으나, 어쨌든 전쟁 여파가 너무 컸었다. 전쟁 여파가 도대체 이 넷마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주식시장 시황이 게임주하고 무조건 연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은 고금리 시장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금리 시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가치가 좀 퇴색이 됩니다. 기업은 어쨌든 뭐 대출을 받든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최대한 다른 곳에다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의 역량을 넓히고 어, 뭐 추가로 뭔가를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높이기 위해서, 주주한테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쨌든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그런 것들이 제약이 돼요. 왜냐? 손을 벌린 만큼,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이자가 세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게 되고 재정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또 전쟁까지 났다? 전쟁이 나면 또 넷마블이랑 무슨 상관이냐? 전쟁이 나면 하필이면 전쟁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주에 영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필 전쟁이 난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지역이 중동 국가예요. 중동 국가는 산유국인 거 아시죠? 산유국에서 어쨌든 전쟁이 나버렸고, 만약에 그 중동이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그 나라에서 계속 전쟁이 확산돼 가지고 확전 형태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유가는 뛰게 되고, 유가가 뛰게 되면 물가가 뛰게 되고, 왜냐면은 운송, 물류 전부 다 기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물가가 더 오르게 되고, 근데 금리를 높여놓은 이유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놓은 건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을 따라가는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게임주에 대한 미래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언급을 계속 드렸는데, 넷마블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회사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금리 인하가 된다는 소식만 나와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가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회사는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뭐 신작 개발을 하는 건 당연한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숨 쉬듯이 게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도 있지만, 자체적인 개발 게임도 있지만, 보통 외부에서 이제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대신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개발사는 따로 있고, 개발사는 외부 개발사고, 이제 자체적인 이제 자회사도 있긴 한데, 대부분 외부 개발사에다가 그 개발사하고 이제 홍보를 해준 대가랑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퍼블리싱 비율을 이렇게 떼먹는 거죠. 개발진한테 얼마 주고, 그러니까 다른 개발사한테 얼마 주고. 근데 넷마블의 모든 대부분의 게임들이 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윤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영업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매출액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퍼블리싱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라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만 걸려라. 그러니까 하나가 퍼블리싱을 하더라도 100% 내가 매출로 가져올 순 없지만 어쨌든 하나만 대박이 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문어발식으로 어느 한 부위만 맛있어져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 전체에 이런 악영향이 왔을 때 재무제표가 건실해지지 않으니까 넷마블이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거든요. 적자 상태라서. 그래서 시장에서 목표하고 있는 거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해라. 그게 지금 제일 목표입니다. 기관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게 넷마블이 과연 언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 지금 그걸 키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이 지급수수료가 다 그냥 그 떼가는 거예요. 떼가는 거. 퍼블리싱 비용, 뭐, 뭔가를 썼으면 수수료 줘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거 다 떼갑니다. 그리고 이 지급 수수료에는 이 마켓 있잖아요. 뭐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이런 것들한테 얼마 벌었으면 얼마를 또 떼줘야 되거든요. 마켓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비용 효율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제가 아까 말한 마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게임 업계에서 마진율이란 건 뭐냐면 적당히 고용하고, 적당히 홍보하고, 게임이 1등을 계속 유지하면 마진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일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도 이러한 오래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대박 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중국 판호를 받은 이런 7개의 대죄 그리고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만 해줘도 영업이익에 엄청나게 매출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재무제표는 건실해질 수밖에 없고 기관이 예상한 대로 넷마블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순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지금 주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가를 보시면은 7만원만 잡아도 초반기에 지금 40% 가까이 빠졌는데 아마 근데 대부분의 게임 주식이 다 이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넷마블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넷마블이 지금 공매도도 계속 걸리고 있는 이유가 적자 축소 아니면 흑자 전환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일단 중국 관련된 건이 나와야 되고 그게 성공을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일단 또 다시 오를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심리로 주가가 반등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할지 모르니까 기대감이 빠지면 주가가 또 한 번 빠지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순위 좋은데 하면은 또 천천히 다시 올라올 겁니다. 우상향으로. 전부 다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적자가 축소 혹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이 많이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 수량과 함께 폭발적으로 숏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매일매일 넷마블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팩트들만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